여러분, AI 주식시장에 불었던 그 뜨거운 열풍이 글쎄요, 정말 하루아침에 싸늘한 공포로 바뀌었습니다. 이게 그냥 잠깐 스쳐가는 조정일까요? 아니면 혹시 더 큰 위기의 전조일까요? 월스트리트를 그야말로 충격에 빠뜨렸던 이 갑작스러운 대반전, 오늘 그 진짜 이유를 속 시원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. 자, 오늘 이야기의 순서는 이렇습니다. 먼저 이 모든 사태를 촉발시킨 단 하나의 불꽃에서 시작할 거예요. 그리고 그 작은 불씨가 어떻게 순식간에 전 세계로 번져나갔는지 그 경로를 한번 따라가 볼 겁니다. 마지막으로 아니 도대체 시장이 왜 이렇게 취약했는지 그 근본적인 원인부터 지정학적인 배경까지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. 자, 그럼 첫 번째 이야기, 월스트리트를 충격에 빠뜨린 바로 그 불꽃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해보죠. 정말 평범해 보였던 하루였는데 이날의 거래가 어떻게 금융계 전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충격파가 됐는지 바로 그 시작점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. 이 말을 한번 보세요. 젊은 트레이더들 가슴에 털나게 할 일이다. 와, 이 한마디가 당시 시장의 분위기, 그 공포감을 정말 생생하게 보여주지 않나요? 아니, 생각해보세요. 불과 1시간 40분, 딱 100분 만에 나스닥이 무려 4%나 폭락했으니까요. 이건 뭐 정신을 차릴 수가 없는 속도였던 거죠. 2조 7천억 달러. 이게 어느 정도의 돈인지 감이 오시나요? 단 며칠 만에 S&P 500 지수에서 말 그대로 증발해버린 돈입니다. 정말 엄청난 숫자죠? 이 숫자 하나만 봐도 이번 사태의 충격이 얼마나 어마어마했는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. 그렇다면 이 모든 시장 패닉의 방아쇠를 당긴 건 대체 뭐였을까요? 네, 바로 엔비디아였습니다. 실적이 엄청나게 잘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정말 드라마틱하게 롤러코스터를 탔거든요. 모두가 막 환호하던 그 순간이 순식간에 공포로 쥐바뀌어버린 거죠. 정말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자, 이렇게 월스트리트에서 시작된 불길은 당연히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. 태평양을 건너서 아시아 시장으로까지 순식간에 번져나갔는데요. 어떻게 이 패닉이 이렇게 빨리 전 세계적인 현상이 됐는지 그 경로를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. 그 전염 속도는 정말 즉각적이었습니다. 지금 보시는 이 차트처럼요. 우리나라 코스피는 물론이고 일본 니케이, 홍콩 항생 테크 지수까지 아시아의 주요 기술주 시장들이 그냥 문을 열자마자 폭락해버렸습니다. 공포라는 게 정말 시간차도 없더라고요.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. 이 매도세가 그냥 아무거나 다 파는 그런 무차별적인 투매가 아니었다는 거예요. 딱 타겟이 있었습니다. 바로 SK 하이닉스, 일본의 소프트뱅크 같은 핵심 반도체, 그리고 기술 기업들이었죠. 한마디로 투자자들이 AI 공급망의 가장 핵심적인 고리들을 정확하게 노리고 공격했다는 뜻입니다. 아니 근데 이상하지 않으세요? 어떻게 그 작은 불꽃 하나에 이 거대한 시장이 이렇게 속수무책으로 무너졌을까요? 뭔가 이미 위태위태했다는 신호겠죠. 자, 그럼 이번 패닉을 마치 마른 장작처럼 활활 타오르게 만든 그 근본적인 조건들이 뭔지 하나씩 해부해 보겠습니다. 네, 바로 이 질문입니다. 도대체 무엇이 시장을 이렇게나 취약하게 만들었을까요?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면 시장의 화려한 겉모습이 아니라 그 아래에 숨어있던 불안감의 근원을 들여다봐야 합니다. 자, 그 불안감의 첫 번째 원인이 바로 밸류에이션, 즉 가격에 대한 공포였는데요. 이걸 이해하려면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. 바로 투자자들이 기업의 가치를 평가할 때 쓰는 핵심 도구, 주가 수익 비율, 흔히 우리가 PE 비율이라고 부르는 거죠. 이걸 잠깐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. 바로 이 차트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. 당시 S&P 500의 PE 비율이 역사적인 평균치보다 아주 훨씬 높았다는 걸 보여주고 있죠.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. 쉽게 말해서 시장에 이미 거품이 잔뜩 끼어 있었다는 겁니다. 이거 너무 비싼 거 아니야? 하는 불안감이 팽배했던 거죠. 언제 터져도 이상하지 않을 그런 상태였다는 신호입니다. 근데 이 비싼 가격, 즉 고평가 문제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. 여러 가지 악재가 동시에 터졌어요. 첫째, 연말이 되니까 올해 돈 많이 벌었으니 일단 팔고 보자 하는 투자자들이 많았고요. 둘째, AI 하는데 이 막대한 투자 비용을 대체 누가 감당하지? 하는 근본적인 의구심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. 마지막으로 미국 경제 지표마저 오락가락하면서 연준이 금리를 어떻게 할지 예측하기 힘들어졌죠. 이 모든 게 합쳐져서 그야말로 퍼펙트 스톰을 만들어낸 겁니다. 자, 그럼 이제 렌즈를 좀 더 뒤로 당겨서 더 큰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. 사실 이번 시장 불안은 단순히 주식시장만의 문제가 아니었거든요.
그 배경에는 아주 거대한 지정학적인 단층선들이 깔려 있었습니다. 미중 갈등부터 일본의 아슬아슬한 경제 실현까지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해보죠. 특히 아시아의 두 거인이죠. 중국과 인도를 보면 그 흐름이 명확하게 보입니다. 중국은 지금 정부 차원에서 우리는 AI랑 반도체에 모든 걸 걸겠다 하면서 강력한 성장 목표를 내세우고 있어요. 반면에 인도는 글쎄요, 아직 이 AI 경쟁에서 한국이나 대만 같은 다른 경쟁자들에 비해 좀 뒤처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. 이 두 나라의 엇갈린 행보가 앞으로 아시아 기술 패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정말 중요한 관전 포인트입니다.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이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죠. 이건 뭐 끝날 기미가 안 보입니다.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에요. 미국은 계속해서 관세 때리고 첨단 기술 수출을 막으면서 어떻게든 공급망을 자국으로 가져오려고 하고 있고요. 당연히 중국은 수출에 큰 타격을 입고 있죠. 이런 불안정한 관계가 전 세계 기술 시장에는 그냥 항상 존재하는 예측 불가능한 리스크가 되어버린 겁니다. 한편 저쪽 일본 상황도 좀 아슬아슬합니다. 경제를 살리겠다고 엄청난 돈을 풀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양날의 검이거든요. 잘못하면 인플레이션만 부추기고 엔화 가치는 더 떨어지고 심지어는 국채 시장까지 불안하게 만들 수 있어요. 그래서 지금 전 세계 투자자들이 이거 혹시 영국에서 벌어졌던 트러스 쇼크가 일본에서 재현되는 거 아니야? 하면서 굉장히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자, 이렇게 시장 내부의 문제부터 지정학적인 배경까지 흩어져 있던 조각들을 하나씩 다 맞춰봤습니다. 그럼 대체 이 모든 걸 종합했을 때 우리는 어떤 큰 그림을 볼 수 있을까요? 이번 시장의 폭풍이 우리에게 진짜로 말하고 싶었던 건 뭘까요? 결론적으로 엔비디아의 그 충격적인 주가 반전은 정말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다는 겁니다. 그 수면 아래에는 이미 위태로울 정도로 고평가된 시장이 있었고 연말에 수익을 챙기려는 움직임이 더해졌죠. 그리고 이 모든 건 미중 갈등이나 여러 나라의 경제 불안 같은 더 큰 지정학적 리스크 위에서 벌어진 일이었어요. 한마디로 AI에 대한 뜨거운 열풍이 얼마나 취약했는지를 보여준 필연적인 경고등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던져봅니다. AI 붐이 정말 수조 달러의 엄청난 가치를 만들어낸 건 사실이잖아요. 그렇다면 이번 사태는 앞으로 더 건강해지기 위한 일시적인 조정이었을까요? 아니면 더 큰 지진이 오기 전에 땅에 살짝 흔들린 첫 번째 전조였을까요? 앞으로 AI가 이끌어갈 시장의 미래,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이 질문을 남기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겠습니다.